네, 책 소개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달에는요, 이 제주 4.3을 기억하는 문학책들을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4.3 희생자의 유품을 다룬 책을 통해서 제주 4.3의 아픔을 이해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의 눈으로 아주 촘촘하게 바라본 제주 4.3의 전개 과정과 또 함께 비평가의 눈으로 바라본 4.3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오랫동안 이 교단에 서면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써내려간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한상희 작가의 책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는 작품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상희 작가, 제주의 현직 교사죠. 어떤 분인지 작가 소개를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작가인데요. 역사 및 사회 교과목으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통해온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유네스코의 세계 교육 포럼에서 제주에서 세계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주 4.3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 역할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제주 4.3 강의와 또 유적지 안내 답사를 맡아서 평화, 인권, 통일, 정의의 가치관에서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서로는 온 세상이 사회교과서라는 책이 있고요. 또 청소년을 위한 제주 역사, 청소년 4.3 평화의 길을 가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문화 다양성의 이해, 4.3 피해자 회복 탄력성 연구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상희 작가는 4.3을 통한 평화, 인권, 통일 교육을 활발하게 펼쳐온 분이잖아요. 네. 이 4.3이 나에게 건넨 말.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이 4.3에 관해 쓴 책 중에서 가장 다정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프롤로그부터 해서 한상희 작가가 이 유년 시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살이었는데요. 아주 꽃다운 고등학생의 나이 때 제주 4.3에 대해서 처음 접했던 그 기억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나고 자랐던 작가답게 4.3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답해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은 아주 자연스럽게 4.3의 역사적 사실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긴 한데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1장, 4.3이 나에게 말을 걸다에서는요. 해방과 함께 찾아온 제주 내 탄압을 시작으로 제주 4.3을 역사적 또는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동백꽃처럼 떨어진 이름들에서는 영화와 문학작품 속에서 이해하는 제주 4.3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3장 두 번째 찾아온 질문 4.3과 사람들이라는 쪽에서는요. 네. 한상희 작가 가족이 겪은 4.3이 이야기를 아주 실증적으로 증언하듯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내용 1, 2, 3만 들어도 네. 이거를 알고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 이 작가의 의도가 아주 잘 느껴집니다. 마지막 4장과 5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 네. 4장, 이 악의 평범성 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갑자기, 네. 네, 악의 평범성 대 선의 시민성, 그리고 5장, 4.3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두 파트는 사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4.3의 역사적 맥락적 이해를 짚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4.3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특히 4장, 악의 평범성 대 선의 시민성에서는요. 4.3은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사람이 얼마나 정의롭고 그리고 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증명해주는 역사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5장에서는요. 4.3의 정명은 아직은 멀긴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살짝 좀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좀 미리 공부를 해봤는데 네. 금방 이 4장에 나온 내용 있잖아요. 네. 악의 평범성
평범성 대 선의 시민성에서 네. 이 악의 평범성이 뭔가 했더니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독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다음에 내놓은 개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개념을 좀 잠시 살펴보기 네. 이전에요.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저자는요, 이 제주 4.3의 비극은 이승만과 또 미군이 제주도민 희생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4.3의 조속한 진압을 위해서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을 가졌던 미군은요.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참혹한 학살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그 독일 나치 이야기도 했지만 네. 마치 그 집단 광기에 빠져 있었던 독일 유대인 학살과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은요, 수많은 유대인을 정말 처참하게 학살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이에 정말 많은 국민들은요, 그 학살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미쳐버린 분위기를 집단 광기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집단 광기에 빠져 있을 때 성찰하지 못하는 개인은 쉽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주 4.3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봐 왔지만요. 제주 사람들은요, 이 비국민이라는 그 시선으로 억압과 차별 그리고 또 늘 배제받아 왔다고 김동연 평론가가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요. 제주 사람들을 학살한 군인과 경찰 그리고 또는 서북 청년의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정말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4.3에서도 이 악의 평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사실 이 개념은요, 조금 유의해서 좀 네. 읽어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왜냐면요, 이 책 속에서는요, 저자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성찰과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권력과 권위에 복종을 한다면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뒤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4.3 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이런 질문을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좀 잘못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자칫하면 개인은 집단 속에 숨어버려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계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면서 언제나 성찰하는 그런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뒷받치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이 선의 시민성이라는 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제주 4.3 때 모든 경찰이 전부 똑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이 모슬포 경찰서장을 역임했던 문형순 경찰서장 공덕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문형순 경찰서장이라면 네. 그 모슬포와 성산포에서 죄 없는 이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았던 그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형순 경찰서장은요, 모슬포에 근무했던 1948년 12월이었죠.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될 위기에 그 당시에 놓여져 있었었는데요. 무장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식량을 줬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형순 서장은 기지를 발휘해서 주민 100여 명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요. 성산포 경찰서로 발령이 난 이 경찰서장은요. 또 한 번 주민들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이 초토화 작전에 정말 많은 수의 제주 도민들이 총살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있던 문영순 경찰서장은요. 이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명령에 불복종, 불이행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예비검속으로 잡혀있던 성산포 주민 200여 명을 풀어주게 됩니다. 군의 총살 명령으로부터 이 목숨을 걸고 거부하면서 네. 주민들을 거부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선의 시민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처럼 높은 도덕의식에 따라서 사유하고 행동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시민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의 시민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 경찰서장이라는 같은 위치로 무고한 희생자들을 더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도 평범한 그냥 시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의 그 도덕적 잣대로, 바른 잣대로 또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악과 선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4.3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한상희 작가는요, 좀 더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제주 4.3을 승화하고 있긴 한데요. 바로 세계 시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세계 시민. 네, 아주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제주 4.3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물음에는 이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새겨진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쓰여져 있냐면요. 제주 4.3은 평화, 통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이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그리고 또 평화 통일에 대한 이 가치도 제주 4.3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전해들은 4.3이 나에게 건넨 말을 통해서 4.3을 우리가 이렇게 견뎌온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책이었지만 또 쉽게 풀어주셔서요.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